시민 여러분, 여기는 홍익표와 출마합니다. 홍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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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도시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민주 시민의식 높지만 우리 서초구민들은 그 중에서도 시민의식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민생 그 중에도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주가도 관리해야 되고 한반도를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외국인 투자도 늘려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서 미래에 대한 투자, 경제적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경제가 발전합니다. 우리 서초구민들은 유난히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한반도가 평화롭게 관리되어야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거 상식 아니겠습니까?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분위기가 이 한반도를 억누르면 역시 경제가 나빠집니다. 국가가 경제 성장 발전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아닌 화석 연료로 생산한 물품은 사지 않는다. R200이 국제적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8%에 불과해서 한 개 수출 기업이 쓰기에도 부족합니다. 전 세계가 R200 표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수출 기업들은 국내 생산 기지를 건설할지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5년 후, 10년 후, 그리고 15년, 20년 후에 재생에너지를 장기 조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장기 투자 계획을 하지 못하고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있습니다. 서초구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수출국가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남겠습니까?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경제 문제에 무능한 정권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2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 대한민국, 5대 무역 흑자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못한 200대 무역 적자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경제 상황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리고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평화로워야 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모범국가로 국제사회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그 길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묻고 회초리로 경고를 해야 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선진 경제 국가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번 4월 10일에는 미우나 고우나 따지지 말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따지지 말고 이 나라가 다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선진 국가로 되돌아갈 수 있게 서초구민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귀한 자식일수록 엄히 키워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라고 여전히 윤석열 정권의 기대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더 불행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과 대한민국이 더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조차도 윤석열 대통령도 불행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되돌아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한 자식일수록 잘못이 있으면 엄히 꾸짖고 꾸짖어도 안 되는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자식 귀하다고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해도 옹냐옹냐하고 악행을 저질러도 방치하면 결국 그 자식은 국민들의 지탄에 맞는 악인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과연 그게 그 자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럴수록 엄히 책임을 묻고 엄히 경고해야 합니다. 우리 서초구민 여러분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숭배할 우상으로 뽑은 것이 아닐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라고 왕으로 뽑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이, 민주당 정권보다는 국민의힘 정권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이 나라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숭상하고 지배받기 위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을 뽑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의 무능함과 국정 실패는 명확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길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윤석열 정권에 기대를 갖고 있을수록 윤석열 정권을 믿고 싶으면 믿고 싶을수록 더욱 엄하게 이번 4월 10일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홍익표! 이재명! 홍익표! 이재명! 홍익표! 이재명! 서초구에 잘 준비된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계십니다. 이 후보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느냐 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승리하느냐 국민의힘이 승리하느냐도 다음 문제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고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국가와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주인으로서 지엄하게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초구민 여러분,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는 전통적으로 지금 보수 여당 후보들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 다음 세대들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되돌아보십시오. 경쟁하지 않는 대리인들이 과연 주인에게 충성하겠습니까?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무조건 한쪽을 선택하면 그들은 국민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으로 존중받고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대리인 일꾼들에게 엄격해야 합니다. 잘하면 잘했다고 상을 주고 못하면 못했다고 벌을 줘야 비로소 충직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해보십시오. 딴 사람을 써보고 잘하면 계속 쓰고 부족하면 또 바꾸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지역 이 유세차 주인 아는 사람 후보 얘기하면 안 된다던데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나 안 된다고 경고받아가지고. 네. 우리 민주당 후보들 이름 얘기하면 문제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말하기가 참 어색합니다. 그런데 우리 홍익표 후보님 얘기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홍익표 후보 유세 마이크에서 그렇습니다. 서초 구민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홍익표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거, 이재명이 국회의원 한 번 더 되는 거, 해야만 안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여러분이 얘기해 주시고요. 여러분,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5,300만이 영원 무궁토로 살아갈 땅 아닙니까? 오늘의 선택에 이 나라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유세를 다니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대선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때도 가지 않던 지역들 지원 유세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절박합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이 계속되면 국민들의 주권, 국민들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하고 대통령이 자기 뜻대로 전제 군주조차도 하지 못할 이런 난폭한 폭력적 정치 행위를 계속하는 이 나라가 과연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서 잘 살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밤낮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선진 모범적인 민주 평화 국가로 인정받던 대한민국이 이제 독재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내일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한반도 평화는 위기입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중동 다음으로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건 한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나라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더 나은 세상을 누가 더 명확하게 제시하느냐로 희망적인 결판을 냈다면 지금 이번 총선은 어떻게 하면 나라가 절단나지 않게 막을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절박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절박하고 저도 절박하고 함께하는 후보들도 그래서 절박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방치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홍익표 후보,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해야 이깁니다. 참으로 우리가 잊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 0.73%, 1%도 안 되는 미세한 차이로 이 나라 운명이 결정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대한 대통령 선거에도 국민 중 4명 중에 1명은 투표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3명 중에 1명은 포기합니다. 지방선거는 절반 가까이가 포기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투표하면 서초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핸드폰 속에는 최소한 수백 명의 아는 사람들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은 10,000명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평균적으로 200명 정도의 아는 사람들 네트워크가 있는데 전국에 그 200명에게 전화라도 문자라도 보내서 투표해라, 윤석열을 지지하더라도 가서 투표해라 라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200표를 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 지금 이 순간부터 치열하게 투표하도록 독려해서 참여하면 홍익표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홍익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국에 5, 60곳이 소위 박빙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결론을 알 수 없습니다. 다 오차 범위 내입니다. 어느 쪽이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이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입법권, 국회까지 그들의 손에 넘어가서 제도, 법까지 다 뜯어 고치면서 이 나라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행정 권력만 가지고도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다 망쳤습니다. 만약에 입법권까지, 국회까지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경우에 국정 감시 견제는 불가능해질 것이고 온갖 악법, 온갖 계약으로 이 나라가 완전히 제도적으로 절단날 것입니다. 제도와 시스템이 바뀌면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위기감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도록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를 부탁드립니다. 말하기 어려운 다른 분들도 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홍익표의 운명과 이 나라의 미래를 믿고 맡겨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홍익표 화이팅! 홍익표 화이팅! 박정희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 대표님 힘내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네. 우리 강남 의뢰도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투표하면 이긴다. 맞습니까? 투표해야 이긴다. 지금은 완전히 정신사나우니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열심히 져서 이런 열정들이 모여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어디가 여기. 네, 우리 강청희 후보님 정말 열심히죠? 진정한 의사의 모습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강남을이 새로운 물결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저희가 열심히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드디어 투표하면 이긴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할 때 3명 중에 1명, 아니 10명 중에 4명이 투표를 안 합니다. 지지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투표를 안 합니다. 특히 이 강남처럼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뭐 투표해서 되겠어? 이런 생각으로 투표를 안 하기 때문에 더 나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투표하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또 주변 분들 포기하지 않고 투표하기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청희가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거역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당신들은 국민으로부터 잠시 역할을 위임받은, 권한과 예산을 위임받은 대리인 일꾼이다. 오로지 국민과 국가에 충성해야 하는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개인 뱃속이나 챙기고 자기들 이권이나 챙기고 심지어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을 고통으로 빠뜨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강청희라고 하는 정말로 잘 준비된 유효한 도구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에 어긋나는 정권에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저기 재밌는 거 써놨네요. 초재벌 감세, 월급쟁이 증세. 여러분, 이게 정권의 실상이 맞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정권이 예산 부족하다고, 재정 부족하다고 서민 지원 예산 다 깎고 청년 지원 예산도 깎고 골목상권 지원하는 지역화폐 예산도 깎고 온갖 예산을 깎다 못해가지고 이제는 아예 나라의 공부 학습 비용, 즉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가 먹고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형편은 어려워도 논 팔아 밥 팔아 심지어 소 팔아가면서 자식들 공부시켜서 오늘 세계적인 경제 강국 되지 않았습니까? 배워서 능력을 키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의 시대인데 연구개발 없이 어떻게 경제 산업이 발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습니까? 우리가 IMF 때도 연구개발 예산을 깎지 않았어요. 부모가 어떤 부모가 논 팔아서 밥 팔아서 공부를 시키지, 야 흉년 났으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학교 때려치고 밭이나 매러 가자, 이런 짓을 합니까? 그런데 이 대명천지 21세기 과학기술의 시대의 대한민국 정권이
R&D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지금 연구에 종사하는 젊은 연구원 과학자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석박사 과정하는 우리 학생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있어요. 생계비 지급이 안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학비를 낼 수가 없어서 이제 중국, 인도 이런 데서 유혹합니다. 우리나라 오면 생활비 대줄 테니까 여기 와서 연구하라고.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짓까지 하는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재정이 부족해서라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멀쩡한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줍니까? 여러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세금을 깎아줬다는데, 세금을 수십조 원 깎아줬더니 경제 좋아졌습니까? 더 나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불경기에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면 경기가 더 나빠져요. 왜냐? 국가 재정력이 취약해져서 동네에다 지원을 해주면 돈이 많이 돌아서 활성화되는데 돈을 못 쓰니까 정부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면 다 굶어 죽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어려울 때 정부가 원래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라고 결국은 경제를 망치고 있어요.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어요. 정신 차려라! 이렇게 혼을 한번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을 내는데 직접 혼을 내긴 어려우니까 선거에서 투표를 해서 강청희를 당선시켜서 혼을 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도 온갖 동네를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고 기대하는 그런 분들조차도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내겠다. 이러다가는 나라를 망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수 세력 전부 다 전멸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조차도 이제는 혼을 좀 내야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자식을 귀하게 여기면 더 엄하게 키워야 합니다. 귀한 자식일수록 나쁜 짓 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 야단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회초리로 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더 엄하게 징계를 해야죠. 책임을 묻고 혼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똑바로 자라요.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사람 됩니다. 그런데 귀하다고 이쁘다고 옥냐 하면서 나쁜 짓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 때리고 훔치고 그런 거, 아이고 우리 자식 귀하니까 그래 괜찮아 하면 나중에 살인범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자식을 키우는 세상의 원리인데, 우리가 일을 맡긴 대리인들이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이 맡긴 도구로, 주인이 맡긴 힘으로 주인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당연히 혼을 내야 더 이상 그런 짓 안 할 것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잘못된 길에 들어섰으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되돌아 나가게 하는 게 진정 위해 주는 길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성공해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직후부터 이 얘기를 줄창 계속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고 윤석열 정권이 성공을 해야 국민도 편하고 이 나라도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저조차도 그런데 윤석열 정권을 정말 지지하고 위하는 국민들 여러분께서는 더 크게 실수하지 않도록, 더 크게 실패하지 않도록, 더 비난받지 않도록,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강청희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 뽑고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뽑을 때 여러분 사랑해서 뽑습니까? 숭배하기 위해서 우상으로 뽑습니까?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해달라고 왕으로 뽑습니까? 우리 일을 대신해달라고, 우리 좀 더 잘 살게,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게 해달라고, 대신 일해달라고 일꾼으로 뽑는 것 아닙니까? 그 일꾼이 일 똑바로 안 하면 당연히 야단치고 더 일 잘하게 하는 게 똑똑하고 현명한 주인의 태도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면서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요.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으로 자기 뱃속이나 채우고 저기 고속도로 종점이나 바꾸고 어디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풀어서 땅 투기나 하고 국민이 맡긴 세금으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대사 임명해서 호주로 보내서 국제적 망신당하고 그래서야 썩었습니까 여러분?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책임을 묻고 가던 길 멈추고 다시 평화로운 한반도로 자유롭고 평등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민주적인 사회로 성장하는 정말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강국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앉아서 무너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계속 저렇게 행패 부리고 나라 망치도록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패배의식을 털어내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에 우리가 0.73% 차로 지고 난 다음에 이 나라 운명이 갈렸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억울해할 거 없어요. 결국 국민의 선택입니다. 문제는 그 위중한 대통령 선거에서도 4명 중에 1명은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주권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 3명 중에 1명 이상 투표하지 않습니다. 이번도 과연 3명 중에 1명까지 포기할지가 우려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는 어때요? 반도 투표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주변에 포기하지 않게 하면, 투표하게 하기만 하면, 우리 스스로도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면 국민을 위한 나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권력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야 최선을 다했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포기하도록 놔둔 것도 우리가 조금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도록 행동하도록 실천하도록 우리가 함께 손 꼭 잡고 투표소 가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권력을 포기하지 않고 꼭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다. 이 나라의 주권자가 바로 우리다. 4월 10일에는 국민을 거역하는 권력에 맞서서 국민이 이기는 날, 국민이 승리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의 도구로 강청희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잊어버릴 뻔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예측을 했는데 제가 무슨 문헌은 아니고 뻔한 거라서 제가 예측을 좀 했는데 대체적으로 다 맞췄어요. 그 중에 하나 마지막 남은 거, 분명히 눈물 흘리면서 엎드려 절하고 사과한다고 할 거다. 이번만 용서해주고 다시 기회를 달라 이럴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벌써 눈물에다가 혈서 쓰는 사람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단체로 절하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한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100번까지는 아닌 것 같고 선거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의외로 효과가 있습니다. 엎드려 절하고 눈물 내고 이러면 아이고 불쌍해라, 또 찍어줘야지, 이런 마음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선량하지 않습니까? 눈물에 약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눈물에 약하고 이웃의 어려움에 동정을 합니다. 착한 국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눈물은 약자가 흘리는 고통과 서름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물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수 국민의 아픔을 이용하는 악어의 눈물입니다. 눈물도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동정하고 연민해야 될 약자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 동정하고 연민해야지요. 그런데 강자들이 악어가 뭘 잡아먹을 때 쉽게 목구멍 넘어가라고 흘리는 그 눈물은 동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정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은 선거나 투표를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정말로 누가 더 잘한 나라를 경쟁하는 시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망하느냐 흥하느냐가 결정되는 정말로 엄혹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을 2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망가뜨린 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책하고 국민의 삶에 무관심한 정권이 저지른 그 국정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걸 용인하거나 이걸 방치해서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집니다. 눈물 흘리는 그들은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들이 흘리는 그 가짜 눈물, 그 눈물을 동정한 연민한 대가로 우리는 더 고통스러운 눈물을 그보다 수십 수백 배 더 많이 흘리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혹여 그들의 잘못을 방치해서 그들의 과오, 그들의 교만을 책임을 묻기는 그냥 반대로 오히려 격려하는 결과가 돼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가 훼손되고 이 나라 운명이 갈라지는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앞으로 어쩌면 흘리게 될 그 수없이 많은 그 눈물에 우리는 동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월세 오르는 거 감당 못하고 이자 감당 못해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당장의 끼니가 해결이 안 돼서 우리 가족들 다 부모 안고 다 어떻게 해버릴까, 이런 고민하는 그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눈물을 연민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 다 의지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선량하게 각자가 정당하게 몫을 차지하는 그런 합리적인 세상, 그런 세상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헛된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 비정상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그 끝냄은 강청이도 이재명도 민주당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투표하면 이긴다. 강청이가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강청이 잘 부탁드립니다. 자,
강창희 후보를 국회에서 함께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인당 200표씩입니다. 전국에서 200표, 그리고 일단 3표 아시겠죠?